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이 7주차가 되어지죠. 7주차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 8주차가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죠. 그래서 이번 7주차는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이제 요약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요약한 내용 속에 이제 중간고사 문제들이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어집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7주차 강의 중간고사 대비용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재가 소음의 영향과 대책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챕터 1이 소음 개론이 되어지는데요. 자, 1학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의 뜻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소리가 무엇이라고요? 맞습니다. 물체의 진동이 내지를 통해서 우리 귀에 들려오는 음파라 그랬죠. 그죠? 바로 그게 이제 소리, 이제 음파라 그러는데, 그럼 소음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들려오는 소리 중에 원하지 않는 소리가 소음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소리라는 것은요, 대기 중에서의 에너지 전달이 시간에 따른 대기 압력 변화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일어나는 그 물결과 유사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는 음의 정의, 그죠? 음파, 요 정의하고 소음의 정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어지는데요. 항상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기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마루. 밑이 고리고. 시작에서 시작까지가 뭐다? 주기. 그죠? 한 주기가 되어진다는 거. 그죠? 그리고 요거는 진폭이 되어진다는 거. 자,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요 소리. 소리하고 음파가, 그죠? 두 가지. 그리고 요 했을 때 요 그림, 그죠? 마루와 골, 그리고 진포. 이건 아셔야 됩니다. 자, 소리가 작다. 자, 소리가 작다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들으실 때 볼륨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소리를 잠깐만요. 네. 자,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요, 바로 이제 음압 레벨이라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름,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순시치, 피크치, 시로치, 최대치의 뜻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순시치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던가요? 그렇죠? 시간에 따른, 그죠? 음압의 변화. 이것이 순시치라 그럽니다. 각, 그죠? 요 피크치, 요 피크치, 피크치. 그리고 피크치는 뭡니까? 이거 말 그대로, 그렇죠, 그죠? 순시치는 시간에 따른 이제 흐름들이고, 순시치는 포인트, 값들, 그죠? 피크치가 되어지는 것이고, 시료치는요. 이제 이렇게 많은 피크치들이 있는 것 중에 이 피크치들이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것과 활용되지 않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용되는 것을 실효치라고 얘기하고요. 자, P그치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순수치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다시요. 자, 순수치입니다. 순수치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소음 진폭들이 이제 나타날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순수치라 그러고요. 이 순수치 중에서 제일 높은 값을 피크치라 그럽니다. 피크, 그죠? 그리고 실효치는 최대와 최소를 뺀, 그죠? 중간값들을 실질적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실효치라 그러고, 최대치는 이 실효치 중에서 제일 높은 값을 최대치라 한다는 거. 자, 요 네 가지 순수치가 무엇이고, 피크치가 무엇이고, 실효치가 무엇이고, 최대치가 무엇인지, 자, 정의를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파수 분석이라는 이 용어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파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음 혹은 진동을 구성하는 주파수들을 성분별로 분리해서 그 각각의 음압 레벨로 나타낸 것을 주파수 분석이다라는 거죠. 자, 이 주파수 분석과 또 이제 옥타브 분석 있는데, 그죠? 일단 옥타브 분석은 일단 다음에 하고, 주파수 분석 정의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중심 주파수, 그렇죠? 있고, 하단, 상단, 이 개념, 그죠? 그리고 이 각 개념들은 곱하기 이 개념이라는 거죠.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그림은요, 통상적으로 이제 소음 진동을 얘기할 때 표준화되어 있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로는 무엇이다고요? 주파수입니다. 세로는 데시벨입니다. 그죠? 요 개념,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호환해서 뭘 합니까? 그렇죠? 등, 청감, 곡선이라는 걸 만들어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주파수가 높다고 해서 데시벨이 높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주파수가 높을 때 데시벨도 높은 경우가 많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어지고요. 이제 대화 범위, 그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 범위가 있고, 또 우리 가정 주파수라고 얘기하죠, 그죠? 20에서 2만 헤르츠 요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이것은 그냥 눈대중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옆에 것은 구체적으로, 그죠? 민감한 범위, 또 대화 가능한 거죠. 인간 목소리 범위가 여기 속한다는 거. 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어집니다. 다음은 소음 측정과 평가측에 대한 내용들이죠. 교재 25쪽에 나와 있는데요. 데시벨을 계산할 때 이제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공식도 있지만은 이제 통상적으로 같은 데시벨이 2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플러스 3을 더하고요. 3대 있을 때는 플러스 5를 더한다는 거. 자, 이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어집니다. 다음은 이제 소음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방음 대책과 규범적 관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이번 중간고사 대비용으로 바로 이 부분이죠. 방음 대책은 과 무엇이고 규범적 관리는 무엇인지, 그렇죠? 그래서 방음 대책은 하드웨어적인 거, 이런 시설들이 있다는 거죠. 또 규범적 관리는 소프트웨어적이라서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 따라서 이제 주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방음 대책과 규범적 관리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라고 한다면요. 그렇죠? 이 뜻들을 또 예제를 한두 개는 들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은 발생 원인 저감에 대한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물체의 진동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충격력, 회전처의 불평형력, 마찰력 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 자체를 충격력이라든가 충격력은 하고 마찰력은요 줄이면 되고요. 회전처의 불평형력은 어떻습니까? 평형으로 돌아오도록 하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물체의 진동 원인과 대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물체의 진동 성상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기체냐, 액체냐, 고체냐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세분화시키기보다는요,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무게와, 그죠? 강성을 크게 함으로써 진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자, 이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발생 원인 저감에 있어서 진동 면에서의 음의 방사를 얘기하는데요. 자, 방사가 많을수록 어떨까요? 그만큼 더 소음 진동치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 대책은요, 진동면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질을요, 밀도와 탄성계수 같은 이제 소음 진동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질 최적화라는 것은요, 소음 진동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밀도와 탄성 계수를 맞춰서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발생 원인 저감에 있어서는 물체의 진동 원인과 물체의 진동 성상에 따라서 그리고 진동면에서의 음의 방사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거리 감소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대면 때 말씀드렸었죠, 그죠? 이것은 100% 출제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각각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렇죠? 점음은 무엇이고 선은 무엇이고 면은 무엇인지. 자, 점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한 점이죠. 그 선은 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점음은 무엇일까요? 주기적으로 신축 운동을 하는 작은 구에서 구면파를 이루며 방사를 음은 이것은 연못에 돌아는 던지면은 그죠? 이렇게 파가 생기죠. 바로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단극 자음원이라고 해서요. 그리고 선음원은 이러한 점음원들이 모여서 그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점음원이라 한다. 그리고 면음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선들이 모여서 면이 되어지죠. 그죠? 바로 이런 것을 면음원이다. 정의는 이렇게 하고요. 구체적으로 뒷면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요것만 보셔도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점음원은 바로 이제 동심원, 그죠? 이렇게 되어지고, 선음원은 점음원들이 모여서 된 것이고, 면음원은 선들이, 그죠? 모여서 입체로 되어진 것이다. 발생 예를 보시면요. 폭발음, 연소, 자동차 한 대, 여러 대가 아닙니다. 한 대입니다. 그죠? 이제 그 스피커, 멀리서 들리는 스피커의 소리가 점음원에 이해가 되어집니다. 음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처음에는 점이 됩니다. 그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건 얘기는 되어지다가 점점 넓어지면, 그죠? 멀리서 볼 때는 평면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 감소는요, 역자성 법칙을 적용합니다. 거리가 2배로 늘어날수록 음압은 6dB 감소한다라는 거. 자, 다음 이제 선음원이 되어집니다. 점이 모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어지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점이 한 대 자동차라면은
교통은 무엇입니까? 수만 대의 차량들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바로 교통소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철도, 뭐, 이제 도로, 그죠? 그리고 이제 더 확대한다면은, 우리가 대기 오염 쪽으로 확대한다면은, 이제 배도, 선박도, 또 하늘에는 항공기도 바로 이제, 그죠? 선음원에 속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는 일단 육상 교통수단만 예를 들어 봅니다. 철도와 도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이 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점이 모여서 선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계속 하다 보면요, 이 자체도 하나의, 그죠? 멀리서 보면 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자성 법칙을 정해서 거리가 2배로 늘어날수록 3대 10에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요, 이제 1R이 9대 10에 있다. 그죠? 그러면 배로 늘어날수록 그럼 2R입니다. 2R은 얼마라고요? 6대 10을 감소해야 되니까, 그렇죠, 3입니다. 그죠? 그러면 3R은요, 0이죠. 그죠? 4R은 마이너스 3이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점원일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개념 아시겠습니까?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이제 선음원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5다. 그죠? 1R이. 그럼 2R은 얼마일까요? 7.5가 되어지겠죠. 그죠? 아니요. 3대 10을 감소하니까 12입니다. 그렇죠? 3대 10. 3R은 0입니다. 왜 그럴까? 얘는 2의 배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4R은 9 데시벨.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자성이니까 1, 2, 4, 8, 16 이렇게 되십니다. 그러면 3이라든가 5, 6, 7 이것은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9에서 15도 0이 됩니다. 바로 이제 거리 2배일 경우만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이제 위에 있는 이 설명은 이제 주관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이 예제는 객관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거리 감소 요거, 그죠? 자, 요거 이해되시겠죠? 자, 혹시나 이해 안 되신다면 개별로 이제 톡이나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음원 대책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중간고사 대비용으로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요, 뭐 쉽게 이렇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죠? 여기가 출발입니다. 그죠? 그럼 이 출발 자체가 뭡니까? 소음원이 되죠. 그죠? 소음원. 여기는요, 수음점이 되죠. 그죠? 이제 소리 발생시키는 근본이고, 이제 이 소리가 들리는 수음점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 사이는요, 바로 전파 경로가 되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있다면, 혹은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소음원과 사람 사이 거리, 그죠? 이 거리에 따라서 소음 수치가 달라지겠죠. 자, 이러한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음원 대책이 되어집니다. 소음원 대책인데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설명했나요? 맞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한다. 다시 말해서 소리 자체를 제거하는 게 제일 낫죠. 그런데 기계 자체가 일단 어떤 물질이라든가 어떤 공구라든가 어떤
기계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이미 소음 진동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만든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제거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여기서 나오는 것은 그래도 그죠? 원초적인 건 빼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제거할 수 있는 것이 근원적인 원인 제거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제 기계의 급유, 그죠? 또 불균형 정비.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소리가 나면은 삐걱대면은 잘 돌아가라 기름치는 것을 급유라고 합니다. 혹시 또 차량에 기름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소리, 진동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기계가 소리가 좀 심하고 진동이 심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연결 부위에 기름을 쳐주면 훨씬 더 감소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불균형으로 인해서 보통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삐딱이 되면 그죠? 그 간격으로 인해서 차로 인해서 소리와 진동이 심하죠. 그죠? 이것도 불균형을 정비하면 되어지고요. 또 이제 오래된 부품, 노후 부품은 교환하면, 새 것으로 교환하면 훨씬 감소될 수 있죠.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 제거가 되어지고요. 이것이 1순위라면 이제 이렇게 다 해도 부족하다. 그러면은 재료를 변경하면 됩니다. 이제 공구 사용 시 단단한 재질보다는 탄력성이 있는 이제 엠보식이 있는 그죠? 플렉시블한 그런 재질을 사용해서 충격이나 마찰로 인한 소음을 저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음원에 대한 대책입니다. 두 번째, 전파 경로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렇죠? 있다면 1번이 음원, 2번이 전파 경로, 3번이 소음점, 4번이 사람과의 거리, 그죠? 되어진다. 이런데 1번을 설명드렸고요. 이제 2번 설명드립니다. 전파 경로 대책입니다. 차단벽을 설치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기서 소리 발생하면 바로 이제 소리 치면은 바로 들리죠. 그죠? 이것을 앞에, 그죠? 뭐, 차단벽을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차단막을 설치하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작업장 주변에 울타리를 세우거나 차단벽 또는 막을 설치해서 소음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차단한다. 그렇죠? 이제 흡음 처리도 가능합니다. 소음이 반사되는 천장이나 벽면에 흡음재를 사용해서 반사음으로 인한 영향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전파기능 대책은 차단벽이 이제 첫 번째고, 그다음 흡음 처리를 하는 두 번째다. 자, 다음 세 번째, 무엇일까요? 그렇죠. 소음점에 대한 대책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방음함을 설치한다라고 하는데요. 전파 경로에서는 차단벽을 설치하는 쪽을 했는데 방음함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소음 앞에, 그죠? 여기 이제 벽이나 막이 아니고, 그죠? 입체적으로, 그죠?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소음이 심한 기계 주변에 방음함을 설치해서 소음을 효과적으로 격리할 수가 있다. 자, 네 번째 대책으로서는요, 음원과 작업장의 거리, 그죠? 멀면 멀수록 좋겠죠. 위치 조정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소음 발생원을 작업자로부터 최대한 떨어뜨려서 배치하면 소음의 영향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원 대책, 전파 경로 대책, 소음점 대책, 또 음원과 작업장의 거리로 인해서 거리를 조정함으로써 소음과 진동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이 네 가지 대책. 자,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음 발생 지점의 실태조사, 규제 기준 확인 후에 적절한 방지 기술을 적용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소음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서는요, 소음 에너지 반응 기작이 되어집니다. 반응 기작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흡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소음을 이제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흡수한 만큼 줄어든 소음이 수음자에게
전달되겠죠. 소리가 재료에 닿았을 때 음파가 재료 내부의 점성, 마찰, 열 전도 등에 의해서 열 에너지로 변환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폭신한 흡음재가 소리 에너지를 흡수해서 열로 바꾸는 방식이 원리가 되어지고요. 차음입니다. 자, 흡음과 차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흡음 말 그대로 소리를 잡아먹는다. 소리를 이제 흡수한다는 얘기고요. 차음은 소리가 못 나가도록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소리 에너지를 재료가 통과하지 못하게 막아 반사시키는 현상을 얘기하고, 단단하고 밀도 높은 벽이 소리가 통과하지 못하게 반사시키는 한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투과가 되어집니다. 음파가 뒤를 통과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얇은 벽을 통해 소리 전달되는 것을 얘기한다. 다음은 굴절입니다. 파동이 다른 속력으로 진행하는 두 매질의 경계면을 통과할 때 속력이 변해서 발생한다. 특징으로서는요, 두 매질에서의 속력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이 굴절하고요. 또 수면파의 경우에 물의 깊이가 달라지면 또 속도가 변하니까 굴절이 일어납니다. 또 가시광선에서는 파장이 긴 파장, 장파장입니다. 장파장보다 단파장이 더 크게 굴절된다 라는 거 기본 원리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네 번째 회절까지 설명하고 그림으로 합시다. 자, 회절. 파동이 장애물이나 좁은 틈에 부딪혔을 때 파동의 진행 방향이 바뀌면서 모서리를 떠나 퍼져나가는 현상을 얘기한다. 특징으로서는 파동의 파장이 길수록 틈이나 장애물의 폭이 좁을수록 회절이 더 쉽게 일어난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가늘고 긴 파장, 그죠? 이 회절이 잘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현상 때문에 소리가 벽이나 장애물의 모퉁이를 돌아 다른 공간으로 들리거나 돌아가거나 뜻입니다. 빛이 아주 좁은 틈을 통과한 후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대표적인 회절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회절은 이제 고속도로에서도 회차라는 개념과 같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제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왔으면 통과해야 이제 고속도로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잘못 들어왔으면 어떡합니까? 이 톨게이트가 아니고 밑으로, 그죠? 이라 돌아가는, 이것도 회차에 있는 것처럼 회절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서 가는 것을 회절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소리 에너지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소음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을 앞전소자나 코일 등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그 원리를 이용한 것이 소리 에너지 활용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 개념은 이번 중간고사에서는요 출제하지 않을 테니까요. 자, 이건 넘어갑시다. 자, 대신에 앞에서 얘기했던 거, 요 개념들, 그죠? 회절, 굴절, 허범, 참, 투각, 5가지. 근데 실제는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 이제 차음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소리가 발생됐습니다. 자, 1번. 소리가 차음벽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겠죠. 어떤 친구는 반사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갈 수 있고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아까 속도에 따라서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이렇게 나가는 게 원칙이지만은 이렇게, 그죠? 나가는 게 있습니다. 4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다는요, 가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얘가 있을 겁니다. 5번. 자, 이 각각에 대한 이름을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 6번이 있습니다. 자체, 그죠? 6번.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무슨 에너지입니까? 그렇죠? 입사음 에너지. 그죠? 입사.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3번은요. 투가음 에너지. 그런데 통과하지 못하고 반사되는 뭡니까? 3번 반사음 에너지. 이제 통과는 했는데 속도 차이에서 굽어서 나갑니다. 이거 뭡니까? 그렇죠? 굴절입니다. 굴절. 입사, 투가, 반사. 그리고 어떤 친구는요, 돌아서 갑니다. 이거 뭡니까? 회절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치가 잡힌 건 뭡니까? 그렇죠? 허브입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에너지 종류 이해되셨죠? 그죠? 자, 이것도 출제됩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자, 뒤에 있는 이 내용은요, 이제 주간반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설명하고 시험 문제 출제하려고 하는 내용이니까요. 우리 야간반 학생들은요, 앞에 여기까지 되죠, 그죠? 여기까지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인데요. 문제 유형은 이제 1학기와 같습니다. 주관식, 세 문제, 객관식, 다섯 문제, 그죠? 이렇게 이제 기본은 이렇게 하고요. 이제 점수 환산에 따라서 조금 한두 문제, 그죠?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은 기본 틀은 주관식 세 문제, 객관식 다섯 문제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본 자료는요, 이미 이 강의를 들을 때쯤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손에 이제 있을 겁니다. 제가 PDF 파일로 이제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중간고사 때 뵙겠습니다.